그 주류 세력이 요즘 완전히 극우들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있는. 흔들잖아요 지금. 예, 이제 완전 극우들의 놀이판으로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그 화가 나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공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분도 지금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극우 쪽으로 이제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예. 그 전한길 씨는 입당한 지 한 달 된 사람이 자기가 국민의힘이 주인이라면서 앞으로 이제 당대표 나가려면 내가 봐서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앞으로 당대표 나갈 사람들 혹은 국회의원 나가는 사람들은 전한길한테 면접 보고 전한길이 오케이 해야지 나갈 수 있는 건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을 물어보겠죠.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렇죠. 이제 보호할 예. 겁니다. 하면 오케이. 저는 윤호개인입니다. 뭐 윤카입니다. 뭐 이러면 그래 오케이 이럴 것 같은데 다음에 그럼 내년에 지방선거 할 때도 이분 이렇게 세워놓고 당 지도부는 옆에 세워서 여기 주인이라니까 주인이 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할 건가요? 거의 무슨 코미디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만히 계시죠? 네,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고위 간부와 건진법사가 통일교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이게 또 실제로 당원 그 교인들에게 입당 원서가 배포됐다는 내부 증언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일단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욱 최고. 이제 말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예. 사실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야라는 그런 의구심은 내부에서도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이게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종교와 정치가 네. 이게 서로 좀 별개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요, 특히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좀 정통 교단이 아니라는 쪽 있잖아요. 예, 이런 그렇죠. 분들이 굉장히 정치 쪽에 많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언론에도 개입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저도 총선 하는데 당장 무슨 뭐 지난 내가 어디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우리 동네에 무슨 신천지 시설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막 반대해서 네. 주민들과 함께 그 반대 프래카드 붙였더니 당장 우리 당의 어떤 중진 의원이 저한테 전화해서 예. 형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거기 표 많아. 절대로. 그리고 걔네들 보복 반드시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나서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어. 보복 반드시 해. 그러니까 중진 의원이 전화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 일사불란함을 따지면 그런 조직보다 더 강한 데는 없잖아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입해. 그러면 쭈르륵 가입해서 누구 찍어. 그럼 누구 찍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이중당정 문제와 더불어서 종교가 특정 종교가 어떤 예. 그 종교의 그 리더의 지시에 의해서 특정 정당에 무더기로 가입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크게 문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민주주의를 완전히 형해화시키고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확인되면 저는 엄청나게 가중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그래서 한겨레 취재에 나온 문자 메시지 보면 그러니까 천주 평화연합에서 은밀하게 국민의 입당 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통일교 간부 A 씨가 말했더니 또 다른 B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권 주자 누군가와 협약이 맺어진 것 같고요. 그랬더니 A 씨가 권성동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이렇게 답하고 또 B 씨가 친윤계가 당권을 장악을 위해 당원 규정 바꾸려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의 문자 메시지를 이제 한겨레가 재구성해서 보도를 한 건데 장 소장님? 큰일 났네요. 이것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은 국민의힘 70만 당원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좀 종교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염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상당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은 정당 존재 자체가 상당히 좀 의심받을 수도 있고 정당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정광훈 목사 쪽에서도 막 당원 가입도 하고 어떤 또 신천지 쪽에서 뭔가를 했다라는 의혹도 막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당원이 오염이 됐다면 상당히 좀 큰일이 아니냐.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만큼은 꼭 사실관계가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런 드네요. 주장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얘기를 했어요. 20대 대선은 신천지와 사이비 종교 집단이 개입한 사기 경선이었다. 이거 계속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박 시장님. 예, 계속 설로만 나왔었는데 설. 이번에 확인된 거 일단 통일교에서는 확인이 됐죠. 그리고 사실 이전에도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예. 건진과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예. 문자 메시지 예. 윤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음. 하니까 권에게가 있다. 음. 어쨌든 그러면 그것도 전당대회에 도움을 주려는 음. 그런 의도였던 거잖아요. 네. 사실 의원들이 다 알겠지만 공천 받으려고 네. 각 지역에서 공천 받으려면 조기축구회를 매번 찾아가고 매주 찾아가고 네. 여러 단체 다 찾아가는데 네. 이렇게 전국적에서는 가장 조직력이 좋은 데가 몇만 종교잖아요. 몇십만 뭐 이렇게 함께 그렇죠. 규합할 수 있는 조직. 예. 그래서 그냥 인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교단에 또는 어떤 종교 계파에 네. 종파에 어떤 뭐 가장 탑이 음. 누구 밀어 이렇게 간다는 건 좀 민주주의에 너무 어긋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현 의원님 말대로 그건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서 이거는 가중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사실 밝히기가 어렵지만 누군가 내부 제보를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시스템 자체를 예.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종교적으로 만약 그렇다면 조기 축구회가 많이 있으면 100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10만 명 많지는 10만 명을 한 번에 네. 동원하시다 가면 100명 곱하기 1000배네요. 네. 1000배 효과. 조기 축구에는 절대로 네. 그렇게 누가 한 명 얘기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떡해. 일제히 따라가지 그러니까. 않아요. 서로 막 싸워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거기는 내부에서 싸움이 많아요. 조기 축구회 같은 경우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네. 이건 그러니까 유혹에 받을 네, 수밖에 투자 없는 거네. 대비 그 조금 이렇게 그 수익이 떨어지는 선거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네. 종교라는 어떤 단체는요 선거를 하는 사람에겐 정말 그 달콤한 유혹입니다. 예. 이걸 잡으면 예. 이 충성도가 종교 이 단체 집단 이런 데는요 한 번 딱 그 오더를 그 위에 있는 간부들이 내리면 예. 이거는 말도 못하게 움직이고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뭐 어디를 세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념화가 되니까. 신념화가 돼 있으니까. 음. 그러면 이거는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사실상 모든 뭐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교회 찾아가고 뭐 저기 사찰도 가고 예. 천주교도 가고 해서 기불릭. 예 그래서 그 간부들 목사님들 신부님들 만나서 다 얘기를 해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도와주겠다고 한마디 해주면 또 성도들이 알아서 움직여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정도는 오케이죠. 아니 그래 거기까지 오케이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 아. 기브앤테이크죠. 아. 그렇잖아요. 이거를 뭐 이 친윤 쪽에서 통일교의 힘을 좀 입어서 잘 보여서 막 강국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국정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읍소를 해서 그냥 그걸 도움을 받았다면 거기까지는 인정. 근데 향후에 펼쳐진 게 도와주면 뭐를 해줄게요라는 게 이제 수사를 통해서 나오겠죠. 민원 해결을 근데 요청했을 뭐를 것이다. 해줄게가 벌써 캄보디아 ODA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방송국 YTN 인수 등등. 통일교 얘기입니다. 이런 그건. 것들이 예.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거래로 이루어졌다. 아. 이거는 너무나 종교 쪽에도 흑역사고 정치권에도 흑역사이기 때문에 예.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그래서 밝혀야 돼요. 종교인이 정치적 비판도 할 수 있죠. 예. 목사가 예배를 하면서 어떤 정치 또는 하나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예. 뭐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그런데 입당원서를 받아라고 한다. 이건 조직적으로 선거를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이건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뜨거운 인물이 일타 강사 전한길 씨입니다. 예, 전한길 씨. 일타는 맞아요. 일타 맞아요, 근데? 아무튼 그것도 근데 저는 요즘 말하는 거 보면 예. 일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법사. 이분이 한 얘기가 목사 강사. 국민의힘이 나를 다구리 출당시키려 한다. 다구리 용을 또 여기 쓰셨는데 우리가 한동훈을 출당시키자. 당원 가입해서 나를 지켜달라. 김종혁 전 최고. 예. 아니 뭐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 우리 국민의힘이 그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었다고 저는 보수 정권이 뭐 반대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예.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그런 대한민국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고 그다음에 산업화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민주화 세력과제를 껴안아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한 그런 주류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근데 그 주류 세력이 요즘 완전히 극우들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있는 흔들잖아요 지금. 예, 이제 완전 극우들의 놀이판으로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그 화가 나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공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분도 지금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극우 쪽으로 이제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예. 그 전한길 씨는 입당한 지 한 달 된 사람이 자기가 국민의힘이 주인이라면서 앞으로 이제
당 대표 나가려면 내가 봐서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앞으로 당 대표 나갈 사람들 혹은 국회의원 나가는 사람들은 전환길한테 면접 보고 전환길이 오케이 해야지 나갈 수 있는 건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을 물어보겠죠.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렇죠. 이제 보호할 예. 겁니다. 하면 오케이. 저는 윤호개인입니다. 뭐 윤카입니다. 뭐 이러면 그래 오케이 이럴 것 같은데 다음에 그럼 내년에 지방선거 할 때도 이분 이렇게 세워놓고 당 지도부는 옆에 세워서 여기 주인이라니까 주인이 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할 건가요? 거의 무슨 코미디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만히 계시죠? 당신이 주인이야?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꾸짖어야죠. 아니 저야 뭐 밖에 나가 있으니까 그 당협위원장으로서 혹은 패널로서 계속 말 같지 않은 소리다 뭐 그 문자로도 쓰고 페북에도 올리고 그러지만 이거 듣고서 제일 먼저 분노해야 될 사람들은 당 지도부 아니에요? 우리 당 의원들이고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분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다양성을 위해서 좋다. 다양성. 말이 안 되죠. 포용할 수 있는 다양성이 있고 포용할 수 없는 배제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성이라고 했는데 누군가 뭐 폭력 무슨 우리가 전쟁 중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폭력이나 예를 들어서 정말 극단적으로 뭐 살인해도 죄가 아니다. 이게 다양성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계엄과 부정선거론 뭐 부정선거론은 좀 그렇다 쳐요. 근데 불법 계엄에 대해서 아주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걸 어떻게 다양성에서 받아들입니까? 부정선거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할수 있어. 불법 계엄이 좀 더 커서 예.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전환길 씨가 아닌 것 같아요. 나윤장이 문제예요. 나윤장 네. 송까지는 아니고 나윤장 송. 나경원, 윤상현, 장. 장동혁. 나윤장이 문제다. 네, 왜냐면은 밖에서 길거리에서 막 떠들던 전환길 씨를 국회라는 국민의힘이라는 제도권 정치 안으로 끌어들인 게 나윤장이에요. 세미나 할 때 옆에 앉혀놓고 얘기 들었죠. 축사하면서 국민의힘 나아갈 방향 얘기 들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목소리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뒷받침해주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가 사는 거지. 내가 한마디 하면은 말이야. 국민의힘 내노라는 중진 의원들이 나를 뒷받침하고 내 눈치 보고 나를 국회에서 세미나하게 부르고 와 내가 더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기가 사는 거예요. 그냥 정광훈 목사처럼 무시해버리게 되면 그냥 혼자 떠들다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사라져버렸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이 나윤장이 무대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나윤장이 문제다. 그래서 저는 전환길 씨 문제는 나윤장이 해결해라. 안 그러면 예. 네 명이 같이 나가라. 당을 당을 떠나라. 함께 네 명이. 그렇게 조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혹시라도 인유한 씨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야 그게 무슨 문제야 다양성이지 이렇게 얘기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 우리 서클 가입하세요. 우리 서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서클에는 성폭행범도 있고 살인범도 있고 재벌도 있고 교사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아 얼마나 다양해요. 우리 서클 들어오세요. 다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정상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더구나 정당 조직에서 예. 그 정당 조직이라는 것은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잖아요. 그 가치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극우적 행동을 하거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집어넣고서 그게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헛소리죠. 헛소리다. 네, 그럼 헛소리죠. 다양성이라는 게 그냥 뭐 좀 너무 쉽게 갖다 붙여 쓰는 것 같아요. 다양성이라는 것도 이 어떤 허용된 범위 안에서의 다양성 아닙니까? 너무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배웠던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과 헌법의 이 틀 안에서 표현과 사상의 자유도 있는 것이지 예. 헌법을 벗어나 버리면 벗어난 표현과 사상의 자유는 그런 처벌의 대상이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우리 서클은 성폭행범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는데 그럼 한판 승부가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예. 막 욕을 잘해요. 쌍욕도 하고 그러면 쌍욕하고 막 하는 사람한테 다양성인데 왜 그 사람을 욕 좀 정치를 하면 왜 저를 어때? 보고 얘기했어요? 여기를 보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이 기준을 잡은 다음에 다양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 전환길 씨라는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딱 놓고 봤을 때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극우 더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국민의힘의 주류와 어떤 자기가 어떤 헤게모니를 잡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나윤 장이 문제라고 하지만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 그럼 왜? 다인장성. 왜 아무것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죠? 원내대표가 그럼요. 비대위원장이죠 지금.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바로 즉시로 해서 이런 사람들을 출당시키고 국민의힘은 이런 다양성은 허용하지 않는다. 딱 손을 그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허용해 주니까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에게 이제 진상조사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빙빙빙 돌리는 거잖아요. 빙빙빙. 네, 그냥 뭐 하면 중앙당에서 해도 되고 네. 제가 볼 때는 저는 정말 중요한 기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환기 씨 같은 이상 현상이 예. 주류의 목소리에 같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잠깐 있는 이벤트냐 예.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냐. 사실은 2020년에 황교안 예. 대표가 전광훈 씨랑 손을 잡았지만 밖에서 좀 하다가 광화문에서 하다가 날 더우면 빠졌거든요. 예. 그냥 이상 현상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전환기 씨가 앞서 장소영님이 얘기하신 대로 주주랑 같이 손을 잡고 자꾸 국회 내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을 보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사실 전환기 씨가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단순한 메시지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쉽게. 예. 그래서 좀 논리적으로는 하나도 안 맞고 거짓말도 많은데 그냥 계속하면 경제 성장이 안 될 때는 불만이 현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에이 다 엎어버리자. 그러고 같이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구구가 준동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일단 교육 수준이 높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전환기 씨 같은 세력을 쳐내느냐 안 쳐내느냐 중요한 기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그 정치가 만약에 복싱 경기라고 치면 지금 보수, 진보, 청코너와 홍코너에 다 이제 그 글러브를 끼고 다 정해진 복장을 입고 다 지금까지 경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링 안에 글러브를 끼지 않은 상대가 갑자기 등장하고 갑자기 이제 막 게임을 하겠다고 나타나는 갑자기 거예요. 아령 들고 와서 갑자기 몽기면 아령, 장땡이다라고 하는 몽둥이 거죠. 뭐 스패너 이런 거 들고 와서 막 예. 해는 거죠. 이게 다양성이죠. 근데 저는 그 밑에는 구조적으로는 사실은 당원 중심주의라고 얘기하는 거.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 중심주의를 강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룰이 80대 20이잖아요. 당원이. 그러면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성과 상식과 어긋나는 주장을 했지만 1,400만 표 이상을 얻었어요. 어쨌든 간에. 예. 41%. 그렇죠. 1,400만 표 이상을 얻었는데 전환길 씨가 나를 따르는 10만 명이 있다. 저는 뭐 잘하면 30만 명, 40만 명도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전환길 씨를 따르는.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국민의힘 입당한다? 그럼 이분들이 1,400만 표 이상을 얻은 정당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만 표가 그냥 전체 1,400만 중에 표본을 샘플로 뽑은 게 아니라 어떤 무작위로 뽑은 게 아니라 가장 한쪽 끝에 있는 40만 명이 근데 중요한 건 열성이기 때문에 장동혁 의원이 지금 당내 내부 총질하고 있다. 구구 프레임을 씌워서 하고 있다. 동지들에게 지금 싸움 걸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장동혁 의원이 오늘 이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저도 봤어요. 그걸 네. 쭉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질문하는 거. 이제 과거에 저하고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지금은 이제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네. 근데 저는 장동혁 의원을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때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그 국회 안에 본회의 들어가서 반대 표결을 했던, 그러니까 해제를 해야 된다고 표결을 했던 18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사람이 나중에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길거리에 나가서 비상계엄은 뭐 신의 계시였다고 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비상계엄 표결을 하지를 말든가 해제 표결을 하지 말든가 그 둘 중에 어느 장동혁이 진짜예요. 근데 거기다가 웃긴 게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정치적인 일관성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그 해제를 결의했던 장동혁이 진짜예요? 아니면 그것이 신의 계시라고 얘기하는 장동혁이 진짜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나보고 극우라고 그러는데 그 프레임 씌우는데 네. 내가 만약에 당대표 되면 나를 극우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극우 정당에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다 쫓아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김종혁 전 최고는 위험하군요. 저는 아무 상관이 이미 없는데 징계위에 회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징계위에 회부된 사람인데 근데 멀리 해야 돼. 저는 극우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극우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장동혁 씨가 극우에 근접해 있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게 우익이에요. 근데 헌법 질서를 깨는 그 불법적인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 증거 하나도 내지 못하는 부정선거를 계속 그 망상 바이러스를 사람들에게 퍼뜨려뜨리고 네. 그다음에 무슨
그 뭐야 미국의 무슨 CIA에 무슨 걸핏하면 신고한다 그러고 트럼프가 온다 그러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극우죠. 근데 당이 그거에 휘둘리는 게 1,400만 명이 있어도 사실은 4,50만 명이 주도해서 나머지들은 그냥 과대대표되는 목소리가 돼서. 그렇게 돼. 그 시스템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론 결정이 딱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적어도 최하 5대5 정도는 민심과 당심이 가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대선 때 대선 자금 선관위에서 나간 게 450억이에요. 예.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나간 거예요. 당원들이 다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중요해 보여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 당원들의 마음과 표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동영, 뭐 김문수 이런 분들을 선택한다면 네. 그냥 그런 정당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당대표가 되면 네, 아니면 불법적인 비상경을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분들 중에 한 분을 당 대표로 뽑고 그런 네. 분들을 최고위원으로 뽑게 된다면 야 국민의 희망을 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상한 헛소리 하는 분들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근데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저도 여러 각도로 하지 해봤는데 말아요. 해서 뭐 아니 하려고. 해봤어요. 왜요? 신기한 캐릭터잖아요. 왜냐면 비상계엄 당시에는 계엄 해제에 투표를 했다가 갑자기 그 윤석열 윤 어게인 쪽으로 붙어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구구 프레임 씌우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 출세시켜줬던 친한계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상 본인이 정치적으로 출세했던 거는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면서 수석 최고위원 하면서 수석 최고 사무총장 다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면서 그렇게 컸단 말이에요. 덩치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뒤돌아섰어요. 근데 지금 장동혁 의원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상 극우의 모략을 한 사발 마셨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전환기 씨가 약을 팔아 온 사람이에요. 극우의 약들을 몰약인데 이거를 마시기만 하면 힘이 갑자기 세집니다. 왜? 당대표 선거에서 이 약을 먹으면 그냥 갑자기 힘이 세지는데 이게 부작용이 있죠. 이 약 기운이 떨어지면요. 예. 이제는 신체가 완전히 마비됩니다. 그럼 근데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내가 나중에 몸이 망가지더라도 예. 극우의 모략을 먹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한번 당 지도부가 돼보자 라는 것만 남아있는 것 자, 같다. 오늘 이제 국민의힘 선거하니까 그 예비경선에서 책임다운 투표 결과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요거는 기존에는 책임다운 투표만 100%였는데 요거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예비 경선이니까요. 상관없습니까? 별 예비경선은 큰 의미 없습니다. 큰 의미 없어요. 네. 장 소장님은 어떻게 큰 의미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누가 되든지 뭐 별 중요하지 않은데 그 최고의 왜 관심은 네. 최고의 관심은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전당대회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출마하시나요? 한동훈 대표? 또 오늘까지 확인한 거 보면 출마하신대요. 오늘까지 확인한 거예요? 어제 아침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럼 하루하루 마음이 바뀌시는 건가? 심사숙고하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 심사숙고. 내가 더 잘하겠어요. 이분이 더 잘하겠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자, 이거 그러면 진짜 장소님, 제가 장소님 말 믿고 얘기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당당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뭘 당당히 얘기를 해요. 한동훈 대표 나오십니까? 아이고. 네, 한판 승부에서 밝히세요.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출마할 것 같다. 출마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장수장님 말 믿고 하루하루 바뀐다고 그래서 예. 제가 다른 방송에 양념을 좀 더 쳐가지고 예. 홀순날엔 출마하고 짝순날엔 출마 안 한다. 아 바뀌었구나. 홀순날은 출마 안 하고 짝순날은 출마하는 걸로 마음이 바뀐다고 했는데 8월 22일이 짝순날이어서 출마할 거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게 부정돼 버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진짜 아카시아 꽃잎을 갖고 와야겠어요. 출마한다 안 심사숙고하는 한다.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정말 고민이 많은 걸로. 아니 그게 아니고 친한 게 예. 공개적으로 그것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뭐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 듣는 게 본인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다 얘기 어느 정도 돼 있어도 예. 그래도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그걸 물어보면 제일 관심사가 그건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람들은 충고해 주길 좋아하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하면서 예 그렇군요. 네. 라면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하루하루 어땠을 때 들은 사람은 하는 얘기가 내가 들어보니까 저 사람 출마할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까 안 출마할 것 같아. 그러니까 출마해 안 출마해 출마해 안 출마해.
그렇지 않아요. 저는 뭐 출마할 걸로 봐요. 왜냐면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고민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그럴 수도 같고 있죠. 계속 고민이고 왜냐면 주변에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출마해서 된다는 보장도 일단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된다고 해도 여러 특검 전국에 굳이 이 판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출마했을 때의 득이 별로 없다라는 조언들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친한계 중에 상당수는 불출마고 제가 알기로는 한두 명만 출마 쪽으로 근데 왜 조언하는 것으로 알고 출마하신다고 있는데 예측을 해요? 본능이죠. 저는 이미 본인이에요. 한동훈 판이 전 벌어졌으면 대표는 가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해서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마음속은 그렇습니다. 출마의 의지가 이미 확고한데 예. 말씀한 대로 옆에서 네. 상황을 보시죠 하면서 눌러놓고 있는 상황 같다. 예. 오늘 메시지를 보면 네. 상당히 좀 출마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내가 출마하든 안 하든 구구연대 반구구연대를 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분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기억해놨으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내가 물어봐야지. 기억하시면 영상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쯤 되면 한동훈 대표가 보내주시면. 나와야 되는데 한판 승부에. 예. 어떠한 룰이나 뭐 규정이나 다른 네. 후보들보다 네. 한동훈 대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네. 전당대회의 가장 큰 이슈고 네. 결과를 네. 바꾸고 안 바꾸고 그런 결정적인 선택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또 국민의힘 이야기까지 알차게 네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함께해 주신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대변인, 그리고 김정혁 전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